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참 요즘 유럽에서 보기 힘든 그런 국가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뚝심, 강단, 누가 뭐래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7, 8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프랑스 파리의 도심을 비롯해서 프랑스 전역 대도시에서 그 많은 시위대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연금 개혁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연금 개혁, 이 적자를 이대로 놔두면 연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 이거 지금 손봐야 된다. 그런데 역대 정부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선 먹기 입에 단 것만 국민들 입에 넣어줬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한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는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연금 수령 나이 62세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을 늦춰서 64세로 2030년까지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64세로 늦추겠다. 이제 이겁니다. 프랑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을 했지요. 이 내각 불신임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의원 내각제에 있죠.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한다. 이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제 내각 불신임안이라는 의회의 카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정부는,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양쪽이 서로를 견제하고 새로 구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각 불신임에 관한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딱 9표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연금법 개정안을 마크롱 대통령이 내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상원 하원을 통과를 해야 이제 이게 법안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상원은 통과를 했는데 하원이 통과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잠시 스톱! 하고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을 시킨 겁니다. 이건 뭐냐? 프랑스 총리가 의회에다가 정부의 불신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임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의회 스스로가 자기네들 표결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의회가 불신임안을 내지 않으면, 야당이 됐든 뭐 소수 정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불신임안을 내지 않으면 그 정부의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프랑스 야당이 불신임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결에 붙여진 겁니다. 근데 그게 과반 찬성을 해야만 내각을 불신임하게 되는 건데, motion of no confidence. 근데 이게 부결이 돼서 내각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그리고 법안은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상 만약 이 내각 불신임이 가결이 되면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날 수 있는 거죠. 총리, 그 다음에 모든 장관들이 다 물러나야 됩니다. 총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각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프랑스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가서 처음에 이거 뭐지? 했던 것이 있는데요. 90년대, 그러니까 한참 전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른바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조기
퇴직 같은 거, 명예 퇴직 같은 거. 이거를 한사코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58세 정년을 60세로 늦추는 이제 이것을 뭐 노조에서도 그런 운동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 시위가 있었는데 시 내용을 보니까 그때 정년 60세를 58세로 당기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내가 뉴스를 잘못 읽었나? 그러니까 그쪽은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 생각이 다른 건데 똑같은 연금이 나온다고 하면 하루라도 먼저 직장일을 관두고 집에서 쉬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겠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연금이 제때제때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연금 수령 그 나이를 64세로 늦춘 겁니다. 프랑스 여러분 시위하는 거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시위 진짜 격렬하게 합니다. 도로를 바리케이드를 쳐가지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거기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또는 그냥 땅에 앉아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로를 완전 차단. 그리고 이 자동차 폐타이어를 갖다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막 가게를 부수고 상점을 약탈을 하고 그 전쟁터 비슷한 분위기가 날 때가 또 있습니다. 하늘로 폐타이어를 태우면은요 도심 하늘이 까맣게 뒤덮입니다. 그리고 에스카르고라고 해서 이게 도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도시로의 진입을 다 차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험악한 그런 시위를 한 달씩 하고 모든 교통수단이 다 차단이 되고 뭐 지하철도 안 다니고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차는 진입도 못하고 그래서 다 일반 기업체는 걸어서 출퇴근해야 되고 3시간 걸려서 뭐 출근을 했다느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까지도 빚어지곤 하는 겁니다. 학교 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교사노조도 다 파업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걸 무릅쓰고 지금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밀어붙여서 드디어 그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표결로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정부의 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게 프랑스 헌법인 겁니다. 이 유럽에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있다면 한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면 유럽에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인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뚝심과 그 다음에 입에 쓴 약을 국민과 함께 먹어야 된다. 지금 아니면 그 약 못 먹는다. 이 약 안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주 작심을 하고 모두 발언을 23분 동안 국민들한테 생중계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야당 쪽에서 자꾸 굴욕 외교라고 하니까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겁니다.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냐 이런 겁니다. 최악의 상태로 굴러떨어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한 문재인 정권처럼 나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건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섰다.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될 쓴 약이 있는 것이다.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두 분을 함께 견주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